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권혁중입니다. 오늘 제 노트북 앞에 놓고서 이제 할 거고요. 요거 화면 앞에 메인 보면 될까요? 카메라? 지금 앉으셔서. 네. 자, 오늘 얘기는요. 그 창업문화 페스티벌에서 이제 창업 특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구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창업 온라인 마케팅 액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부산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 좋고 그리고 제 아는 지인도 만났습니다. 어떤 지인들을 만났냐면 요 앞에서 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권혁중 교수님 아니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취업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창업 강의도 취업 강의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뵙겠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오늘은요 그 네이버, 구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액션 이런 강의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권혁 중이고요. 그 프로피알이라고 회사 홍보 마케팅 회사에 이제 대표로 있습니다. 책은 3권 썼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회사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술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또 경제 평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평론하면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제가 PPT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보통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거든요. 이게 너무 안 보여드리면 심심하잖아,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채팅방 주셔도요. 제가 채팅방 보고 있으니까 채팅방으로도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권혁중이고요. 네, 그래서 강의하고 책 쓰고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그리고 제가 경제 평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라디오라든지 뭐 KBS라든지 해서 여러분 오늘 재밌는 얘기 좀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케팅이거든요. 오늘 얘기는 이제 마케팅 얘기입니다. 자, 새로 고침하고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했을 때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그 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지금 유튜브로 저도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의 그 온라인 마케팅의 전략 수립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냐면 고객에게 노출을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온라인 마케팅은. 근데 저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고객에게 노출을 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노출이라고 돼 있죠. 노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노출하는 단계. 그 다음에 내 사이트로 유입하고 구매로 넘기는 작업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했을 때에 개념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어떤 전략이든 간에 일단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출이라는 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노출이라는 게 돼야 됩니다. 노출. 그러면 노출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예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회사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께서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다양한 일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내가 뭔가 온라인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내 회사를 알리고 내 사업을 알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건 노출입니다. 첫째 노출이 돼야 돼요. 노출. 우리 대표님들 앞에 계신 대표님들 다 꿈이 있으시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우리 대표님은 어떤 것 때문에? 네. 갑자기 질문 훅 들어오죠. 생각지도 않은 질문. 그죠? 예상이 없던 질문. 이거 일방적으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대표님 혹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창업 지원. 기본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이 전략 단계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케팅 원리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비 창업자시고요. 저 이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신발을 하나 팔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난 신발을 파는 사람이야. 난 신발을 메이커스니까 만들었어.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그 신발에 대해서 이제 알려야 되겠죠. 그 신발에 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신발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고객, 이 고객들에게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노출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노출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프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프레션. 근데 고객한테 노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 창업자로서, 내가 또 창업자로서 이제 나의 아이템, 내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해서 이제 알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립니다. 그냥 무조건 뿌려요. 이렇게 무조건 막 뿌려버립니다. 내가 알리고 싶은 거, 내가 홍보하는 거를 그냥 유튜브나 통해서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막 뿌리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 그 뿌리는 작업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요, 첫 단계로 타겟 설정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뿌려야 됩니다. 이 타겟 설정,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얘기한다. 세분화 작업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세분화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발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전국에다 알릴 건지, 아니면 부산 지역만 알릴 건지, 아니면 서울 지역만 알릴 건지, 아니면은 부산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부산 지역 몇 세, 20대, 30대한테 알릴 건지, 뭐 40대한테 알릴 건지, 이렇게 약간 그 세분화 작업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난 무조건 노출하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블로그 하고 유튜브 하고 인스타 하고 그냥 무조건 포스팅만 남겨요. 근데 사실 그게 운이 좋으면 얻어 걸리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들어가면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부산에서 이제 메이커스를 하고 내가 부산에서 창업을 하니까 부산에 있는 20대의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의 아이템을 알리겠다라는 분명한 타겟 설정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분명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작업을 한 다음에 내가 20대, 부산 지역의 20대 여성들에게 트렌드한 신발로 알려줘야지라는 타겟 설정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노출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이렇게 수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고객들에서 뭘 해야 돼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로 해야 됩니다. 세분화. 이렇게 세분화해갖고 난 요 고객만 알릴 거야. 이 고객이 나의 타겟이야 라고 보면서 인프레션, 노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객, 그러면 이제 고객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겠죠. 그럼 이 알려지는 사람, 이 알려지는 고객들에게서 뭘 유도해야 되면 클릭이라는 걸 유도하게 됩니다. 클릭이 뭐죠? 클릭?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사이트로 넘어오게끔 해야 돼요. 내 홈페이지. 내가 창업했으면은 이제는 내가 그 창업한 홈페이지라든지 내 쇼핑몰, 이런 내 사이트로 넘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트래픽 몰린다. 와, 트래픽 몰린다. 와, 돈 벌었다 이러잖아요. 네, 트래픽이 몰린다는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트래픽이 몰린다. 그게 뭐예요? 클릭이 돼야 돼요. 노출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클릭이 돼야 됩니다. 나를 눌러서 넘어야 돼요. 네, 나를 눌러서 넘어오는 이 클릭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자, 노출한 다음에 클릭을 한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트래픽을 얘기하는데 CTR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클릭률, 클릭률이라고 얘기해요. 클릭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댓글 주셨네요. 와, 이렇게 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건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뭐 바로 달 수가 없어서 말로써 설명하겠습니다. 말로써. 건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자, CTR, 그게 뭐예요? 클릭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클릭률. 뭐냐면 노출 대비 클릭수, 를 우리가 CTR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노출 대비 클릭수를 CTR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CTR이 보통 1%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명 알리잖아요. 100명이 노출시켜요. 100명한테. 그러면 나한테 넘어오는 확률이 1%입니다. 되게 안 나와요, 사실. 온라인상에서 내가 100명에게 노출됐어요. 그러면 100명에게 노출됐으면 내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오는 비율이 1%입니다. 한 명 와요, 한 명. 한 명 옵니다. 보통은 1.3% 정도 돼요, 보통. 그러니까 되게 낮습니다. 그럼 10,000명 알리면 나에게 100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하셔야 됩니다, 수학. 1%니까 10,000명한테 내가 노출을 시키면 나에게 100명이 들어오고요. 100명한테 노출시키면 나에게 1명이 들어옵니다. 이게 보통의 온라인상의 클릭률이거든요. 그러면 내 사이트가 있죠. 보세요. CTR이 1%면은 고객들한테 100명이 됐으면 이쪽이 이제 100명이라고 보는 거죠. 100명이 노출됐으면 나에게 1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사이트로 넘어올 확률이 큰 거죠. 그 다음에 내 사이트로 온 다음에 거기서 끝나나요? 우리는 창업자인데
우리는 창업자인데 우리는 창업자이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내 사이트에서 구매로 넘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창업자시죠? 예, 미리 오신 분들은 지금 다 창업자시고 창업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 사이트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알리는 걸 넘어서 구매로 넘겨야 됩니다. 구매. 이게 우리가 구매 전환율이라고 그래요. 구매 전환율. 내 사이트에서 내 홈페이지에서 내가 알리는 것에서 구매로 넘기는 작업. 그 작업이 뭐야 돼요?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 예,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구매율이 몇 %인지 아세요? 우리 창업자시니까 내 물건을 이렇게 내 사이트에 온라인 마케팅이니까 내 홈페이지에 왔어요. 사람이. 그럼 몇 명 살까요? 100명 오면 몇 명 살 것 같으세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 사이트에 100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2명? 1명? 3%? 보통 구매 전환율이 CVR이 컨버전스 레이트가 보통 구매 전환율이 1%입니다. 그것도 되게 낮아요. 예, 보통 1%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 막 5% 나온 거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트가 온라인 쪽에서 구매 전환율이 5% 나온다 그러면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는 수학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1%죠. 1%죠. 여기에 내 홈페이지에 내 사이트에 100명이 들어와야 이제 한 명이 산다는 얘기겠죠. 100명이 들어와야 한 명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뭐냐? 여기서 그러면 노출이 몇 명이 돼요? 10,000명 되면 100명 들어오고 100명에서 한 명이 구매 전환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기본적인 노출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많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00명이 들어왔죠. 한 명이 들어오죠. 10,000명이 들어오니까 100명이 들어오죠. 100명에서 한 명 사죠. 그럼 역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5명을 구매시키려면 거꾸로 가시면 돼요. 그만큼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구매 전환율이 5%로 높아진다면 설득 작업을 잘 하시는 거야. 우리 창업자들이 항상 고민인 게 이제 고객을 만났으면 이게 영업하는 걸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창업하신 분들이. 영업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람들 다가가는 거. 본인은 어떤 성격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좀 다가가는 성격이세요? 다가가는 성격. 그러니까 앞에 계시는데 미소가 그렇게 보여. 내가 봐도 이렇게 막 싱글싱글 하시면서 그래서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창업하시는 어떤 본인은 좀 다가가는 성격이라고 보세요? 약간 이렇게 숫기가 좀 있고 숫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지 다가가질 않고 한마디로 그거네. 내가 가지 않고 못된 남자네. 끌려오는 여자 이게 나한테 오게끔 만든다.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게끔 만든다. 좋은 전략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풀이 있고 푸시 마케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시는 내가 막 밀어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자 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푸시 마케팅이라고 그러는 게 적극적으로 막 가는 사람을 푸시 마케팅이고, 당겨오는 마케팅, 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검색 광고 같은 거, 사람들이 클릭해서 나에게 유도하게끔 하는, 클릭해서 유도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풀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풀 마케팅 스타일이네. 이게 삶이 나의 매력에 빠지게끔 만든다는. 그러신 거네. 우리 대표님은 본인은 어떠세요? 이게 영업 마인드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 건 없다. 대표님도 못된 남자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대표님은 그러면은 그런 거네. 딱 풀도 아니고 푸시도 아닌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묘한 매력 있는 사람. 네, 풀도 아니고 푸시도 아닌데 막 땡겨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 우리 대표님 속으로 오실 거야. 나한테 물어볼래나 안 물어볼래나 막 그러실 것 같아. 대표님의 스타일은 뭐 어떤 스타일이세요? 뭔가 이렇게 다가가는 스타일이신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는 스타일인가요? 기다리는 스타일.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뒤에 대표님은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본인. 반반이 매력적이지 않나요? 프라이드 반, 치킨만 양념 반. 그죠? 약간 반반, 제가 반반 좋아하거든요. 반반. 푸시 반반 쓰시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향이 좀 있습니다. 마케팅 할 때 이제 대표님들마다 좀 성향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약간 구매 전환율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CTR 클릭률이라는 요 클릭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클릭률을 높이거나 구매 전환율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률을 높이거나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창업가예요. 우리는 창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창업해서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아니면 뭐 전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하게 되시는 거죠. 아, 네네네네. 아, 인터넷에서 또, 예.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추나 대표님, 반가워요. 네네. 우리 건우 대표님도 반갑고요. 성수 대표님도 반갑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CTR, CVR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클릭률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전환율을 높이거나 이런 작업이 이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용어 정리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용어 정리는 나중에 이제 하시고요. 자, 우리가 보통 그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통 이 양손으로 쓰는데 요 마이크를 들고 있어갖고 요건 좀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제가 검색 광고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제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검색 광고. 자, 여러분의 그 니즈가 뭐가 있는지, 이제 우리는 이제 창업자니까 고객의 좀 니즈를 좀 알고 싶은 거죠. 부산의 니즈 아니면은 이제 고객들의 니즈를 알 때 첫 번째 여러분 네이버 광고라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 되게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분께 재밌는 어떤 그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광고는요, 여러분의 그 빅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자,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제일 궁금한 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제일 뭐 궁금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아이템이 보세요. 공예 쪽, 공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광고라는 데를 가봤고요. 여러분께 그 재밌는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광고 가시면요, 이게 도구에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도구에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가셔갖고요. 여기 가셔서 키워드에다가 뭐 부산 한번 쳐볼까요, 제가? 부산하고 이렇게 쳐봤습니다. 네, 부산을 쳤더니 자, 부산이라고 쳤더니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부산 하서 뭐예요? 일부 노출해갖고 자, 이거 키워드릴게요. 월간 검색 수가 16만 2천 이렇게 나오네요. 16만 2천. 그 뜻은 뭐냐면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은 키워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16만 2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16만 2천. 그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부산이라는 키워드를 16만 2,800건을 한 달 동안 검색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네이버 광고를 보시면요. 이 네이버 광고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인데 그 네이버 광고에 보면은 이 빅데이터, 네이버에 빅데이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도구 키워드 도구가 보시면 부산이라는 키워드를 16만 2,800건 검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부산이라고 여기다가 쳤던 거죠. 부산이라고 쳤던 게 얼마큼 된다? 모바일에서 16만 2,800건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뭐 볼까요? 부산, 뭐 해운대 쳐볼까요? 해운대 이제 쳐봤습니다. 해운대를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할까요? 해운대 보세요. 자, 해운대를 쳤더니 모바일로 소팅해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로 소팅해 볼게요. 여수 가볼 만한 곳, 뭐 부산 가볼 만한 곳, 와, 부산 가볼 만한 곳이 21만 8,200건. 자, 부산 가볼 만한 키워드를
21만 8,200건. 그 뜻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타겟들이 우리의 소비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부산 가볼 만한 곳이라고 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된다고요? 21만 8,200건. 이거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우리 창업자님들이 우리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소비자의 니즈가 어디 있는지 소비자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네이버 가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엉뚱한 데 홍보하고 엉뚱한 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뭘 해야 된다?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타겟이 지금 관심 있는 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거야. 아니면 내가 온라인상에서 내가 고객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고객은 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딴 걸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요. 다른 걸 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나는 엉뚱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초점을 어떻게 맞추냐면 여기 가서 맞출 수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부산 가볼 만한 것을 많이 찾고 있구나. 이거는 왜 제가 보세요. 키워드를 해운대라고 쳤잖아요. 근데 해운대라고 쳤을 때에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오냐면 해운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많이 찾는 키워드들입니다. 이게 연관 키워드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VVV 이하로님. 예, 아이디가 VV 이하로님이에요. 예, 이하로님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부산 가볼 만한 곳, 뭐 여수 가볼 만한 곳, 뭐 남해 가볼 만한 곳 이런 게 뭐냐면 해운대를 검색했던 분들이 같이 많이 찾는 키워드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연관 키워드에. 타겟이 같아요. 이런 분들이 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찾고 있다. 21만 8천 건, 뭐 남해 가볼 만한 곳 15만 8천 건, 부산역 7만 1천, 해운대 5만 9천 막 이렇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사업 아이템이든 간에 어떤 사업 아이템이든 뭘 하셔야 된다? 여기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그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대표님 아까 신발 하신다. 아, 신발을 좀 뭐? 공예? 원래 가죽 공예를. 아, 가죽 공예. 네, 가죽 공예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가죽 공예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가죽 공예 검색을 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찾는지 보겠습니다. 15,000건. 아, 좀 적네요. 그죠? 15,000건 좀 적어요. 네. 보통은 이제 가죽 공예라고 쳤을 때 중요한 거 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가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라 본다면 자 보세요. 가죽 공예라고 치고 조약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실 텐데 이거를 뭘 해야 되냐면 모바일로 소팅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바일로 소팅을 클릭하시면요. 그 가죽 공예에 관심 있는 타겟들이 같이 관심 있는 키워드들이 나와요. 레진 아트, 자, 라탄 바구니, 마크라메, 나탄 가방, 십자수. 그 뜻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친 거죠. 가죽 공예라고 쳤던 이 타겟들, 이 고객들이 같이 많이 찾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객을 분석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통해서 사람들을 좀 노출을 해야 돼. 아까 우리가 봤었죠? 노출이 중요하다는 거.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봐야 돼. 예, 내가 그것을 보려면 노출을 시키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알아야 된다겠죠? 소비자의 니즈들이 다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여기 있다는 얘기. 다 여기 있어요. 아, 이런 거를 관심이 쌓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클릭률이라는 게 있죠. 클릭률. 자, 이 클릭률은 뭐냐면요. 광고를 클릭한 수거든요. 광고를 클릭한 수. 그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제가 네이버에서 가죽공예라고 치면요. 가죽공예라고 쳤을 때에 이런 광고들이 나옵니다. 광고. 예, 광고들이 나오죠. 뭐 클래스 10, 101 가죽공예 이런 광고를 클릭한 수가 바로 이거예요. 광고를 클릭한 수. 그 뜻은 뭐냐면 노출도 많이 되고 광고도 클릭을 많이 하면 3.54%. 이게 클릭률이 1% 넘어가면 좋다 그랬죠? 1% 넘어가죠. 1% 넘어가기 때문에 뭐가 돼요?
레진 아트를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은 구매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매도. 예, 구매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3.54%는 구매 많이 하는 거거든요. 광고를 클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매 의사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구매 의사가 있다. 그래서 구매 의사가 있는 키워드들이죠. 그럼 저 같으면은요, 제가 가족 공예하는 사람이면은 레진 아트라는 키워드로 아마 저는 홍보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레진 아트 안 해도 레진 아트라는 키워드로 아마 이제 홍보를 들어갈 겁니다. 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의 빅데이터는요, 이렇게 그 키워드 도구, 이렇게 검색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 창업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대표님은? 창업을,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왜 하고 계세요? 사업을 접근이 쉬워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돈 벌려고, 그죠? 예,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요, 창업을 하는 이유는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게 뭔가 거룩한 뜻이 있어 뭐든지 항상 그렇진 않고요. 자, 그러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자, 스타일 난다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일 난다 혹시 아세요? 되게 보시자마자 네. 네? 아, 여성도 오죠. 아니, 무슨 일 하세요? 네,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자, 보세요. 스타일 난다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여러분. 스타일 난다 쇼핑몰이라는 게 있는데,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버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유튜버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자, 스타일 난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타일 난다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다 창업하신 분이니까 아마 관심 많으실 거예요. 스타일 난다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스타일 난다라는 회사가요, 작년 한 해 매출액 얼마나 났을까요? 이게 쇼핑몰입니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이죠.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1년이죠, 지금이. 2020년에 얼마 나왔을까? 매출액이. 이게 퀴즈입니다. 우리 유튜버 보시는 분들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쇼핑몰이요. 일개 이거 쇼핑몰입니다. 이렇게. 이거 쇼핑몰이에요. 뭐 화장품도 팔고요. 이렇게 화장품도 팔고. 이분은 이제 패션 아이템인 거죠. 창업을. 그리고 저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소희 대표라고, 그죠? 김소희 대표인데 이분 지금 뭐 지금은 아니죠. 이제는 회사를 로레알한테 넘겼습니다. 2018년도에 로레알한테 회사를 넘겼어요. 그래서 로레알 겁니다. 지금 로레알 건데 아시죠? 로레알 글로벌 기업. 작년 한 해에 이 스타일난다 이 쇼핑몰이 매출액 근사치로 마치는 분에게 제가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 얼마까지 쓰세요? 대표님. 얼마? 500억 원. 500억 원. 또 얼마까지 쓰세요? 얼마? 자, 우리 다른 대표님들도. 오늘 비가 그쳤네요, 지금. 그죠? 기쁩니다. 예, 비가 그쳐갖고. 제가 아까 부산 내려오면서 비가 와서 되게 분위기 좋다. 예,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오면서 비콘 그라운드 오면서 와, 너무 이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와, 공간 활용이 진짜 최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2층 구조잖아요. 또 여기가.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안타깝다. 여러분 부산 내려오시면 이게 여기 있어요. 비콘 그라운드 꼭 오십시오. 비콘 그라운드. 이게 2층 구조로 해갖고 공간 효율도 되게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도 너무 이쁘고 앞에. 여러분 스타일 난다 이제 본론으로 나서 스타일 난다 매출액 근사치 얼마까지 세요? 근사치를 맞추신 분에게 제가 5종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억 원 나왔고요. 자, 500억 원 나왔습니다. 또 1,500억 원? 우리 대표님은 얼마까지 세요?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대표님은 얼마 나왔을 것 같은데? 작년 한 해에 매출액 스타일 한다. 3,400억. 대표님. 3,000억 원. 3,000억 원. 크게 3,000억 원. 한번 보죠. 뭐. 전자공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전자공시라는 데가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자, 제가 난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난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 나와라. 야. 자, 난다 감사보고서라는 게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이 기업은 얼마 나왔을까? 작년 이 기업은 도대체 얼마 나왔을까를 쭉 볼게요. 봤더니 부르지 마세요. 등사치가 나왔습니다. 쭉 내려보면 손익계산서 2,500억 원 정도 나왔어요. 2,560억 원 정도 나왔으니까 누가 근사치죠? 3,000억 원이 예, 대표님 정답. 예, 좀 이따 제가 이제 백더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고 가겠습니다. 3,000억 원 좀 못 미쳤죠. 사실 재작년에는 2,695억 원 했고요. 이번 연도가 이제 2,563억 원 정도 했습니다. 이 자료는요, 뭐 내부 자료도 아니에요. 이거는 공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도 보시거나 아니면은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디 가시냐면 여기 가시면 돼요. 공시 자료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전자공시 가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규모 이상이 있는 기업들은 다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시는 뭐냐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내가 닮고 싶은 기업, 내가 좀 따라가고 싶은 기업, 여러분 창업자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업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닮고 싶은 기업을 하나 딱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라는 기업을 딱 하나 찍어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흐지부지 가면 안 되고 딱 목표라는 기업 딱 찍고요. 예, 그 기업을 쫓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을 딱 찍을 때 이 전자공시 가면 다 나옵니다. 난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제평론하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는데요.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죠? 2,500억 원 한 기업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얘네가 로레알한테 팔기 전에는 한 1,600억 원 정도 했었어요. 1,600억 원 정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재밌는 거 나옵니다. 여기서. 자, 2,500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가가 나오죠. 원가는 얼마예요? 1,000억 원 정도. 한 2,500원 매출액 불리면 한 반 정도는 정말로 한 40%는 이제 매출 원가죠. 원가. 이게 물건 만드는 데 위해서 쓴 가격. 그 다음에 이제는 보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요. 여기 보면 매출 총이익이란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1,500억 원 정도가 남겼고 영업이익이 한 44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퀴즈 드립니다. 이 회사는 2,500원이죠. 그죠? 이 회사를 창업자가 팔았어요. 우리가 창업할 때 왜 하죠? 우리가 뭐죠? 창업했을 때 나중에 엑싯이 뭐예요? 여러분 왜 창업하려고 그러세요? 돈 벌려고. 근데 돈 벌 때 뭐죠? 어떻게 돈 벌죠? 창업해서 이게 벤처의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벤처 기업에 아니면 창업자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예요. 뭐 하려고 그러죠? 보통 막 유명한 벤처 기업 뭐예요? 끝이 뭐예요? 끝이. 네? 기업. 그렇죠. 딩동댕 아주. 근데 그게 퀴즈는 아니었어요. 아쉽다. 이거 백다방 못 들은. M&A죠. 하나가 M&A입니다. 또 하나는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회사를 매각했다. 이것도 하나 더 있고 또 하나는 흑자전환. 그죠? 흑자전환에서 뭐 하죠? 투자 받고. 그죠? 맞아요. 투자 받죠. 뭐 하죠? IPO 하죠. 상장하죠. 상장. 주식시장에 IPO 하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죠. 투자 받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돈 받는 거죠. 상장해서. 그래서 기업들의 기본적으로 그 창업자들 아니면 벤처 기업들의 두 가지 엑싯은 뭐냐면 상장하거나 M&A입니다. 이 둘 중 하나예요. 일단 저는 꿈이 제 회사 빨리 좀 키워서 상장하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어요. IPO 딱 해야죠. 그러면 보세요. 이 회사는요. 이 스타일란다는 M&A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장할 줄 알았거든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이 로레알한테 회사를 시장에서는 6천억으로 알고 있어요.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6천억 정도.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까지도 봐야 돼. 경영 프리미엄도 줘야 되기 때문에 6천억 원 정도 팔았어요. 회사를. 지분 100%를. 김소희 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게 퀴즈입니다. 김소희라는 대표는 회사를 팔았습니다. 일단 회사를 팔았는데 6천억 원을 받고 팔았어요. 시장에 알려지기를. 그럼 그분은 지금 뭐 할까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은 만약에 6천억 원이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우리 대표님 나에게 좋아. 그냥 딱 해서 나에게 1,000억
하셨네? 아, 네네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원 녹화하셨네. 정보 감사합니다. 아, 러블리 스마일 TV.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 스마일 TV. 네네. 대표님께 1,000원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기다리시죠. 아, 이게 대표님 물어봤더니 또 다른 투자를 하겠대요. 1,000원 갖고. 대표님 1,000원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아, 재테크. 아, 재테크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부동산. 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부동산을 통해. 그죠? 아, 대표님은 뭐 하실 거예요? 1,000원 있으면. 내가 몇 분, 핵심적으로 몇 분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쉰다. 아, 한마디로 이제는 매각시키고 회사를. 그죠? 1,000원 있으면 쉰다. 하죠. 1,000원 있으면 뭐 진짜 평생 쉬어도 되죠. 아,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세 가지. 돈 많아도 이 세 가지 있으면 패가 망신해요. 뭘 가지세요? 어? 어? 그러니까 보통 돈이 많아도 요 세 가지를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합니다. 뭘 같으세요? 말 비슷해요. 예, 사람. 예, 사람 잘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또 건강? 아니요, 근데 1,000억 원 있으면 건강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 뭐 한 달마다 건강검진하고 뭐 병나면 바로 수술하고 뭐 마약, 그 다음에 도박. 예, 세계 사람, 마약, 도박 조심. 이것만 안 빠지면 사실 뭐 1,000원 있으면 뭐 충분히 먹고 살죠. 그죠? 이 세 가지만 안 빠지면은. 예,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님들께서 1,000원 있으면 이제 신신다. 대표님은 한량으로. 아, 그렇죠. 1,000원 있으면 또 그렇죠. 예, 셔터맨. 예전에 말했던 한량 같은 거. 좋습니다. 1,000억은 이게 제가 여기 우리 대표님들에게 꼭 물어봐요. 1,000억 있으면 뭐 하실 거냐고. 그러면 대표님들이 어떤 대표님들 그런 말 하십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신 분들 CLA 힐링 TV 반갑습니다. 메시지 뭐 취소하셨어? 아니 왜 쓰다 말어? CLA 힐링 누구예요? CLA 힐링. 예, 유튜브 지금 보신 CLA 힐링 TV님. 예? 왜 메시지 취소하셨어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던 거 쓰세요. 그 대표님들께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00억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 안 해봤어요 이래요. 예, 나 생각 안 해. 그렇게 큰 돈이요? 생각 안 해봤. 꿈꾸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꿈꾸십시오. 꿈꾸셔야 돼요. 내가 1,000억이 있다는 앞으로 벌 거야라는 이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저도 꿈꾸어요, 사실. 저도 꿈꿉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사업한 지 지금 5년, 6년 돼 가거든요. 직장 생활 13년 했습니다. 저 직장 생활 13년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부자 되긴 틀렸다. 어차피 우리는 예. 네네네. 아니 지금 왜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댓글로 예? 지금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도대체? 댓글이 너무 웃겨갖고 지금. 예. 왜냐하면 이 방송이 여러분 앞에 대표님도 계시지만 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VVEROY님. 저는 1,000원 있으면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플렉스 할 것 같아요. 플렉스 하려고. 제가 알고는 플렉스는 돈 자랑한다는 거죠 지금. 그죠? 예. 젊으신 분 같다 이분. 대단하네요. 예,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꿈을 안 꾸세요. 꿈을. 제가 근데 직장생활 13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부자 되긴 틀렸다. 그거였어요, 진짜. 어차피 여기는 이제 창업자만 계시니까. 저 그 생각했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아무리 모아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봉급 생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돼.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솔직히 전 창업하고 인생이 핀 케이스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폈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창업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없죠. 지금 부산에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거면 책은 어떻게 썼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창업해서 핀 케이스인데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저도 아직도 꿈꿔요. 엄청난 큰 부자가 되는 꿈. 대표님도 그런 꿈을 꾸시나요? 꾸셔야 됩니다. 아, 1,000억 내가 벌 수 있겠어? 아니요, 버실 수 있으세요. 예. 대표님 뒤에 아우라가 있는데? 아, 2,000억짜리 아우라가 보이세요, 지금? 대표님 좀 보이는데요? 대표님 한 1,500원 정도의 아우라가 뒤에. 대표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대표님은 지금 뭐 아이템이 요식업. 요식업 좋죠. 네, 요식업 좋습니다. 요식업 중에서 어떤 요식업 하세요? 어? 아, 일식! 진짜 좋아하는데, 일식. 왜냐면 튀기는 걸 잘 안 먹는데 제가 근데 돈가스는 너무 좋아해요. 네, 돈가스 너무 좋아해갖고 요식업 하고 계시고 꿈꾸셔야 됩니다. 더 크게 되는 꿈을 이제는 꾸시기를 저는 뭐 간곡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들에게.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큰 꿈을 꾸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닮아가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거를 사실 오늘 주제는 빅데이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오면서 유튜브도 보고 우리 대표님 만나면서 야, 이거 빅데이터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탁 들었어요. 지금 왜냐면 제가 강의가 준비하는 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쏘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표님들 피드백 보고서요, 필요한 거를 제가 맞춰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뭐 유튜브 생중계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 창업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내용들 다 아마 유튜브로 보신 분들 똑같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이거는 뭐 빅데이터보다는 뭐 어려운 막 수치 계산 이런 거는 좀 안 어울릴 것 같고요. 저 조금 더 여러분께 실생활에 좀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검색 데이터를 좀 활용하자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글이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구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블로그 넘어가고요. 자, 구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은요, 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구글 마케팅을 하려면은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좀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우리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화면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구글 보시면요, 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요 메커니즘 좀 설명드릴게요. 자, 구글은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구글 애즈라는 것과 있고, 애드센스라는 게 좀 나눠져 있어요. 구글 애즈와 애드센스로 나눠진다. 근데 애즈는 뭐냐면 광고주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글을 통해서 뭔가 마케팅하고 싶다, 구글을 통해서 광고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글 애즈라는 사이트로 가요. 구글 애즈라는 사이트로. 거기 가서 이런 겁니다. 야, 나 광고 좀 할게. 너 구글을 통해서 나 광고 좀 할게. 이런 거예요. 광고 좀 할게. 이런 겁니다. 그럼 광고주가요, 구글 애즈한테 가서 이렇게 뭐예요? 광고를 요청해요. 근데 재밌는 게 구글은요, 정말 재밌는 게 네이버는요, 광고하는 데가 딱 나눠져 있죠. 네이버에 광고하면 어디에 나와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 그죠? 블로그 하단에 조금 이렇게 광고 나오고. 대부분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광고가. 근데 구글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문사 가보면 구글 광고 뜹니다. 여러분 무슨 웹사이트 이런 데 가면은요,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다 광고가 떠요. 어떤 광고? 구글 광고. 구글 광고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나 광고를 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에도 나오죠? 유튜버에도 나오죠. 여러분 유튜버 가보면 광고 뜨죠? 그게 다 뭐야? 광고주가 애즈 사이트한테 가갖고 야, 나 광고 좀 해줘, 이런 겁니다. 이 광고가 정말로 많은 데 뿌려집니다. 웹사이트 아니면은 뭐 유튜버. 근데 재밌는 게요, 왜 이렇게 파급 속도가 빠르냐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애드센스. 애드센스는 뭐냐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글 광고를 따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웹사이트에 구글 광고를 따와서 올립니다. 내 블로그가 있어. 그럼 내 블로그에 구글 광고를 따와서 옮겨요. 그럼 내가 내 블로그가 유명한 블로거면 광고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우리 대표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내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내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럼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창업 초기 때는요. 어떻게든 돈 나올 구멍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가 좀 많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돈을 벌고 저기서도 돈을 벌고 여기서도 돈을 벌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쪽에서 돈이 안 벌려도 이쪽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 사업하다 보면 느낀 게 뭐예요? 가장 안 좋은 게 뭐야? 하다가 폐업하는 거죠. 지속되지가 않아 이게 사업이. 처음에 시작하면 이게 어렵다 보니까 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딱 폐업해 버립니다. 근데 사업은요 되게 재밌는 게 버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거 유튜버라서 내가 말을 못 하겠다. 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라고 그러죠. 버텨야 된다는 거죠. 버텨야 된다는 거죠. 사업은요 일단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못 버티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돈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 나올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초기 때는. 처음에는 여기서도 돈을 벌고. 우리가 보통 벤처 사업가들이 막 성공 후기 읽어보면 다 그러잖아요. 뭐 배달도 해보고 밤에 그러면서 버텼다. 똑같거든요. 돈 나올 구멍을 만들어야 월급도 주고 내가 생활도 되고 그러거든요. 한 가지가 뭐냐면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그 비결 하나가 애드센스예요. 자기 사업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 줄 알아. 그럼 웹사이트 하나 만들고 거기다 광고 싣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가 어떤 플랫폼인지를 제가 그 유튜버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오늘 강의에 대해서 미리 좀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리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저도 이제 유튜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알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볼게요. 대표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저기서 음악도 나오고 우리를 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자, 제가 유튜버 로그인을 해서 계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그죠? 자, 제 유튜브 계정을 이제 보면은요, 보시면 이게 애드센스입니다. 애드센스의 그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들도 우리 창업하신 대표님들도 저는 꼭 권유드리거든요. 무조건 하라고 그럽니다. 창업 자기 아이템 영위하면서 내 사업하면서 같이 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걸 하면은요, 내 사업 아이템이 또 넓어져요. 보세요. 제 계정을 보여드립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가볼게요. 자, 이거를 좀 느리다. 나와라. 느리다. 자, 질문 나오죠. 보시면 저는 이제 좀 시작을 해갔고요. 구독자 수가 한 5,332명 정도가 됩니다. 그죠? 지난 한 달 동안 1,627명이 늘었어요. 왜? 이제 4월 달부터 좀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4월 달부터 제대로 했는데 이런 거 올려요. 제가 아무래도 경제평론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정보성 글을 알리는데요. 수익 보겠습니다. 수익이 575달러. 지난 28일 동안. 콘텐츠 분석 가보겠습니다. 분석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제가 사실은 그 유튜버를 어떤 용도로 썼냐면 강의 올리는 데로 썼었어요. 강의 올리는 용도로 썼다가 이제는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고 이제 스타일을 좀 바꿨죠. 그래서 바꿔서 이름이 여의도 정리맨이라는 걸 했는데 보세요. 제가 이 창업자님께 꼭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그냥 올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콘텐츠. 요식업의원은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요식업의 그 콘텐츠들 있잖아요. 뭐 맛있는 돈가스 이렇게 만든다부터 시작해서 그 영상을 올리시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한 달 동안 해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보세요. 요 때부터 한 거거든요. 요 때부터 제대로.
순익 보세요. 요때부터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요때부터가 딱 4월 달부터거든요. 지금까지 760달러 들어왔습니다. 우리 돈 얼마야?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일단.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유튜버들이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구나. 이게 재밌는 게 아침에 일과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당 눈 뜨고 나서 뭐 하죠? 구독자 수 확인하고 돈 얼마 들어왔나 보고 새벽에 좀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2만 원씩은 쌓입니다. 아니 너무 재밌는 거 이게. 옛날에 여러분 코인 하시나요? 코인은 밤을 못 자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경제평론하지만 코인은 안 하거든요. 왜?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새벽에도 보게 되잖아요. 인생이 피폐해지죠. 근데 이거는 달라. 유튜버는 어차피 뭐 이거는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뭐야? 금융 투자는 내가 뭔가 투자를 심어야 돼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콘텐츠 사업은 심어놓기만 하면 알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에 눈을 떴는데 2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계속 꾸준하게. 그러니까 야, 그래서 유튜버들이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컨텐츠도 4월부터 이제 한 10개도 안 돼요. 4월부터 제대로 올린 게. 근데도 760달러 들어왔으니 해볼만 하다라는 게 이제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자이신 분들도요. 너무 아까워요. 전 솔직히 그 예비 창업자 만나고 창업자들 만나고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는데 컨설팅 하다 보니까 뭐 대기업도 하고요. 소상공인도 하는데 소상공인들 만나보시면 아 이분 되게 재밌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분 스토리 되게 재밌다. 이거 되게 이분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네. 야 이거를 이 영상으로 담아서 좀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알려지면은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못 하시는 거죠. 이 영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접근 방법을 모르시니까 이제는 접근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느꼈던 건 그겁니다. 솔직히 이런 툴 같은 건 배우시면 돼요. 교육 이런 데서 뭐 부산시에도 분명 할 거고 다양한 데서도 분명히 교육은 많을 거예요. 유튜브 교육이라든지 교육은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창업자들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되겠다는 게 그게 있어야 돼요. 난 안 될 것 같아. 대부분 물어보시면 이래. 제가 무슨 유튜브에 제가 뭐 이런 거 영상 잘 몰라요. 제가 이런 거 뭐 찍어서 뭘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똑같거든요. 패턴이. 근데 되시는 분들 만나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만나면 태도가 좀 달라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막 이런 데서 막 유튜브 제작하는 것도 배우고 다니시고. 왜냐면 정부에서 사업 많이 하거든요. 뭐 부산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그런 교육들 받아서 중요한 건 자기의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확실히 다르죠. 그게 좀 필요하다. 저는 대표님 요식업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뭐 신발 작업공예 이런 거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 있거든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수입의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는 겁니다. 수입의 포트폴리오. 그러면 내 사업도 더 자신 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하나의 분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이베르코레라고 포항시, 제가 지금 포항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이제 소상공인이십니다. 소상공인이신데 보시면요 이분이 뭐냐면 캔들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캔들 공예로 해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보시면 어떻게 하겠죠? 꾸준하게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구독자 수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베르포레 우리 대표님이 사람을 여기서 많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네. 단순히 이거 가지고 이제 홍보를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런 아이템은 지역 장사입니다. 아시죠? 그 지역 장사예요. 그 지역. 그 지역에서 하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전국 강사로 가야죠. 전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분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개도 안 되는 콘텐츠지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좀 홍보하고 계세요. 또한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러거든요. 잘하셨다. 예, 너무 잘하시고 계시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콘텐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콘텐츠화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구글을 통한 정말로 획기적인 마케팅이죠. 저는 그래서 대표님들께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마케팅을 할 거야.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촬영? 에? 뭐라고? 촬영, 그렇죠. 촬영. 아까 뭐 지거려갖고 촬영이 필요하죠. 촬영. LO 기영님 부럽당. 예. 웰콤팍.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가 부럽다는 거? 아까 그 혹시 유튜브 수익 때문에 부럽다 그런 건가? 대표님 그 니은 오 기영님 그 진짜 부러워하시면 안 되죠. 진짜 유튜버들은 하루에 거기에 보면 저는 그 한 달에 600, 아니, 570달러 들었잖아요. 빅 유튜버들은 얼마겠어요, 거기에. 하루에 몇백씩 벌어갑니다, 진짜. 하루에 그것도. 한 달에 몇 천씩이니까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대표님 갑자기 유튜브 이제 스타 돼갖고 돈가스의 황제 막 이렇게 돼갖고 나오시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시는데 그러면 보통 촬영이 필요하죠. 그죠? 촬영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뭐 장비 핑계 못 대 이제. 장비 핑계 못 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대표님들께 이제는 사실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편집 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전문 편집 툴은요. 제가 학교에서는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요. 사실 우리 대학생들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왜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마케팅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툴을 이제는 다룹니다. 근데 뭐 프리미어 뭐 아니면은 뭐 파이널 컷 이런 영상 툴이 있습니다. 영상 툴인데 그거는 사실 전문 툴이기 때문에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툴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곰믹스라고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곰믹스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진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사진 같은 거는 여기 가시면 자, 무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뭐 콘텐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거는요. 어디를 가시냐면 여기 가시면은 그 픽사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픽사비. 예, 픽사비라는 사이트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요식업 치면 다 나와요. 뭐 짜장면 치면 다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예. 그래서 픽사비라는 사이트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신다. 그러면 여기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아이콘들이 있어요. 아이콘들. 이런 겁니다. 아이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파인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콘 파인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마크, 윈도우 마크 이런 거 있죠. 유튜브 마크 이런 거 디자인이 필요해. 이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아이콘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다 있어요. 전세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도 여기서 많이 씁니다. 이거를 만들어 쓰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좋냐? 픽사베이나 이거나 무료 이미지입니다. 프리 놓으시고요. 올 라이센스에서 이제 포 커머셜 유즈 상업적 사용 놓으시면 필터링이 돼요. 그러면서 무료로 사용 가능해요. 이게 저작권 걱정 없이. 그래서 많은 기관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런 아이콘들을 여기서 씁니다. 자, 사진은 어디요? 픽사베이. 아이콘은 아이콘 파인더. 이런 데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핑계 못 된다니까 이제. 뭐 때문에 안 돼요? 저 때문에 안 돼요. 아니 이게 핑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또. 그럼 좋아. 이거는 사진이고 아이콘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또 만들어주는 미리 캠퍼스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캔바. 캔바라도 있거든요. 캔바라는 사이트 있고 미리 캠퍼스 아니면 망고보드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콘텐츠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썸네일 이런 거 교수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 이런 거 꾸밀 수가 없어갖고요. 이런 거 내가 포토샵도 모르고요. 디자인 몰라요. 아니 몰라도 돼요. 미리 캠퍼스라든지 세 가지 툴 알아두시면 돼요. 미리 캠퍼스, 캔바, 망고보드 요 세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여기 가보시면 이런 디자인 많이 보셨죠? 다 여기서 만듭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막 이런 이미지들 많이 보셨죠? 막 돌아다니면 엄청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기 다 있어요. 이런 디자인 어떻게 하냐 이거 이런 디자인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냐 여기 다 있어.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라이센스가 제가 이 미리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이트를 왜 좋아하냐면 창업을 처음 하게 되면 뭐가 힘들죠? 첫 번째 돈이 힘들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힘듭니다. 이게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쓸 여력이 없어. 근데 디자이너를 쓰고 싶은데 디자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럴 땐 이런 거 쓰는 겁니다. 미리 캠퍼스나 캔바라는 사이트 아니면은 망고보드. 왜? 이미 디자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이 다 있어요. 교무실은 왼쪽 이런 거. 그러면 이 템플릿 사용하게 되면요. 이거를 수정이 다 가능해요. 대표님들마다 이 템플릿 같고 템플릿이에요. 말 그대로 껍데기. 그냥 거기다가 내가 이름 바꾸고 사진 바꾸고 다 가능합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핑계 댈 수가 없어.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디자인 인력이 한 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디자인 인력이 들어오는 거나. 프리젠테이션도 있고요. 템플릿이 이런 것들 이런 그림 되게 이쁘잖아요. 요즘 핫하잖아요. 이런 거 다. 여기 요식업. 이런 디자인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AI가 만들어준다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정말로 편리하게 여러분의 사이트,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몇 가지 툴을 알려드렸어요. 미리 캠퍼스, 망고보드, 캔바, 아니면은 뭐 픽사베이, 레츠CC, 레츠CC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아이콘 파인더 이런 데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업했을 때요,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이제 구글 콘텐츠, 네이버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럼 물 한 잔만 먹어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랑 이제 네이버의 이제 검색 광고라는 부분과 구글의 유튜브라는 콘텐츠라는 그 개념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수업이 이 강의가 전부터 있었죠? 그때부터 계속 듣고 계신 거죠? 아니에요? 새로 오셨네? 쉬었다가 그러셨죠? 그래서 아마 되게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좀 질의응답을 받을게요. 질의응답. 그러니까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같이 좀 대화를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튜버에서 보시는 분들도 질의응답 주십시오. 궁금했던 거 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눠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좀 재수업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초반에 좀 재수업 얘기를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제가 지인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것 같아갖고, 아니면 지금 좀 나가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아까는 막 한 40명, 50명까지 됐다가 전부가 제 지인분들 다 나간 것 같으니까.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그 지인분들 중에 그 창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 마케팅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제 들어오셨겠죠, 당연히. 오셨다가 이제 바쁘시니까 이제 가시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내가 좀 재수업 얘기를 안 했어. 재수업 얘기 하나 할게. 편하게. 저잖아, 저. 저잖은데 여러분 질문을 주셔야 되는 게, 좀 질문을 여러분 저한테 주시는 게 유리한 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보시면요, 여러분 뭐 KBS 뉴스에 나오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KBS 뉴스에 KBS는 어디 갔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KBS 뉴스. 어디 갔어 이거?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감춰졌네 이거. 알고리즘에 의해서. 밀렸어. 여기 있네. 참 왜 다 와이트였냐? 여기 나오네. KBS 뉴스.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밤에 나와요. 9시 뉴스. 아직 내가 9시 뉴스의 레벨까지는 안 되고, 내 9시 레벨의 레벨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밤 뉴스까지는 나와요. 11시 밤 뉴스. 이거까지는 나옵니다.
나를 아시는 분들은 다 나가신 것 같으니까 이제 편하게 해야지 이제. 저예요. 저 안녕하세요. 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일었으면 안 된대. 감독님이 이거 지금 카메라 세워놓은 거라서 일었으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저 원래 막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래서 앉아서 하니까 힘드네 이거. 질문 주셔야 됩니다. 질문 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못 만나. 지금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계속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디까지 갈 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술이 진보되면서 사실 기술이 진보되면서 마케팅도 변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CRM이라는 게 있습니다. CRM. 그러니까 커스터머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죠. 이 CRM이라는 게. 근데 이 커스터머의 릴레이션십이 뭐냐면 기술과 진보되면서 변화요. 사실 고객 관계 정립이. 예를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뭘로 했었죠? 전화로만 했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전화로만 했었다고. 요즘에 뭐 SNS가 생기면서 카톡으로도 하고요. 인스타로도 하고요. 페이스북으로 하죠. 무슨 얘기냐? 기술이 진보되면서 채널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술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술이 나오면 또 바뀌어요. 아직까지 지금 나온 기술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기술 나온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거는 그러니까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유튜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술, 지금까지 나온 플랫폼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아온 지금 마케팅적으로 효율이 가장 잘 나오는 게 물론 아이템마다 좀 다릅니다. 뭐 패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스타일 수도 있는데요. 인스타마저도 이제는 패션마저도 다 유튜브로 왔어요. 유튜브가 사실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유튜브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구글 플랫폼 말씀드렸죠. 그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내가 구글 에즈로 가든지 구글 에즈에서 내가 광고주가 돼서 광고를 때리든지 아니면 내가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알리든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내가 광고주가 돼서 돈을 때려 박는 게 아니라 내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내가 창업했지만 내가 뭐 가죽공예로 창업했지만 또 하나 플러스 콘텐츠 창작가가 해서 내 사업도 알리고 나도 발전할 수 있고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표님께서 지금 요식업에 대한 창업이에요. 그죠? 요식업에 대한 창업이면 내가 광고주가 될 수 있어요. 구글 입장에서 돈 내고 내 요식업 내가 하고 있는 걸 알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애드센스에 가셔서 내가 창작자가 돼서 나만의 팬덤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덤을 통해서 나를 알려지는 작업들이 돼야 된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4월 달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유튜브에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중파 방송 나가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유튜브에서 썰 풀고 이런 거를 사실 공중파에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방송되면 안 되는데 좋아하지는 않아서 이제 유튜브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하라하라 주위에서 심사인당이 막 인기 막 초반에 막 끌려고 했을 때 제 제자들이 교수님하고 똑같은 사람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뭔데 딱 봤더니 나랑 내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컨셉 비슷하다 이 사람 그랬거든요. 와 지금은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년 전인가 아니 뭐 1년 전이었나? 그또 슈카 제자가 또 와갖고 나한테 교수님 저 이 사람 보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기업 분석해주고 이런 거 기업 분석해주고 이런 거요. 이분이 똑같이 해요. 공매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도 해보세요. 그래서 좀 죄송해요. 하나 해도 돼요? 교수님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교수님 더 잘할 것 같다고 애들이 그래서 20대들이 말한 거 맞거든. 20대들이 맞다 그러면 진짜 맞아요 그거. 애들이 트렌드가 진짜 빠르거든요. 내가 그 당시에 나 하면 안 돼. 나 KBS에 싫어해. 딴 데 공중파에서 싫어할 거야. 안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 이제. 그래서 내가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제가 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4월 달부터 하면서 노렸던 게 뭐냐면 계속 지금 추구하는 게 소통이에요. 팬덤 만드는 거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소통하고 있어요. 저랑 뭐 질문도 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그래서 아셨던 게 아까 뭐였냐면 이 강의 이제 좀 입이 풀렸네. 좀 대표님하고 친해져 갖고
아까는 제가 왜 입이 안 풀렸냐면 어 제가 아까 뒤에 고등학생 있었잖아요. 예, 그 친구들 원래 오는 게 아니죠, 사실. 몰라요. 이런 거 있는지 몰라.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 방송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다는 거를 여기 자체 내서 이제 홍보를 했겠죠. 포스터를 보고 알았대요. 이분 부산 오신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그 1층에서 나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방송에서 많이 도움 받았다. 애들 지도할 때도 도움 받았고 해서 너무 반가웠다. 그래서 애들 끌고 왔다 그런 거예요. 속으로. 제가 말씀드려 여기 창업강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창업강인데 애들 재미없을 텐데. 그래서 근데 괜찮다고 끌고 오신 거예요. 애들 다 고등학생 아까 오셨죠. 우르르 오는 애들. 근데 죄송했어요. 솔직히 밑에 계시면 좀 죄송하다 인사 좀 드리려고. 왜냐면 창업강인데 애들이 끌고 와갖고 이제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죄송한데 말씀드리겠는데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그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통을 하는 게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잖아요. 대표님 만약에 유튜브 하면요 부산 지역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럼 부산 지역의 창업과에서 요식업이잖아요. 그러면 부산 지역에 팬덤이 생겨요. 그게 중요한 게 대표님이 유튜브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SNS라는 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면 안 됩니다. 저는 파워블로거였잖아요. 아까 퀴즈가 파워블로거였다였어요. 정답은 옛날에 파워블로거였습니다. 옛날에 200만 명. 그 당시 200만 명 굉장히 큰 수였거든요. 티스토리로. 그때 파워블로그 하면서 느꼈던 게 콘텐츠를 하면서 느꼈던 게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요. 소통 안 하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요식업 올렸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올렸어요. 어디 동에 나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댓글로서 이제 소통하거든요.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의 팬덤이 생겨요. 우리가 유튜버 스타들의 팬덤 있는 것처럼 대표님의 좋은 팬덤이 생기면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거를 마케팅에서는 아더피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더피플. 다른 사람의 목소리. 제가요. 나 일어서고 싶다. 이거 앉아서 하니까 제가 대표님께 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분이 생각해요? 여기서 만나셨어? 여기서 만나셨다. 근데 왜 되게 친해 보여, 둘이? 천생연분인가 봐. 둘이 되게 친해 보여. 제가 대표님께 저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거보다 옆에 있는 분이 저 사람 나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 나한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 귀에다가 살짝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대표님 이제 요식업 장사하시잖아요. 앞에다 간판 답니다. 우리가 부산 명소, 부산 맛집 이거보다 내가 일반적으로 쏟아내는 말보다 주위 있는 사람이 저기 진짜 맛있어. 이 한마디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아더피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몬스 교수가 주장했던 건데 이 아더피플을 하려면요 팬덤이 있어야 돼요. 대표님을 추종하는 이 팬덤 그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뭘 내줘요? 입소문을 내줍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팬덤을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입소문 어떻게 내요? 물어보시는데요. 광고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광고는요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게 광고고요. 홍보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홍보는 뭐냐면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된다. 몇 분. 가장 좋은 건 정말로 인플루언서들 한 명 감동시키는 게 최고죠. 그 운빨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건 뭐가 돼요? 발로 부산 시업 돌아다니면서 알려주는 거야 스스로. 저기 뭐가 되게 괜찮아. 사람이 괜찮대더라. 우리 강수 대표 지금 듣고 있나? 제가 잘못 봤구나. 조성수 대표였구나. 난 아까 제가 광수 대표 제가 아시는 분이 들어온 줄 알고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좋은 재밌는 케이스라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학생은 아니고 대표셨는데 비누하셨어요. 비누를 하셨는데 이제는 수제 비누 같은 걸 하셨어요. 남자가. 근데 그 OEM이었거든요. OEM. 그러니까 기술이 없잖아요. 이 조광수 대표라고 있어요. 지금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조광수 대표 나한테 혼났어요. 이제 그분이 뭐냐면 막 수제 비누를 만드셨는데 OEM 하셨어요. OEM.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맡겼던 거죠. 그냥 공장에다 맡겼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분이 빵 터졌습니다. 근데 왜 터졌냐면 비누를 이제 부동산 쪽에다 맡겼어요. 샘플링. 우리가 샘플링 전략 썼습니다. 샘플링 전략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식업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맛보세요. 시식코너처럼 맛보세요. 이런 거. 화장품은 뭐예요? 써보세요. 가죽공예는 뭐예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거.
돌렸는데 어떤 한 여성분이 그걸 갖고 하셨어요. 그 복동방에다가 이제 샘플링 전략을 쓴 거죠. 이게 몇 개 놔두면서 혹시 주위 찾아오신 분한테 이거 하나씩만 좀 줘보세요라고 줬는데 한 여성분이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쓴 거예요. 좀 괜찮았나 봐요. 댓글 다신 거예요.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카페에다가 카페 마케팅이 또 최고잖아요. 어떤 유명한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단 거야. 아 여기 좀 이 비누 괜찮네요. 그랬던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때 막 영상을 보내줬는데 막 주문 스마트 스토어에서 막 주문이 다다다다 들어오는 걸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막 주문 들어오겠다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찾아보라 이거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알고 보니 그 카페에서 그분이 이제 글을 쓰셨던 거야. 감사 인사 해라. 그래서 정원수 대표가 이제 감사 인사를 했대요. 감사 인사를 하셔갖고 그분 이제 찾아내갖고 카페에 들어가서 찾아내서 이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감사를 한 거야. 했더니 그 여성분이 또 감동 먹은 거야. 이 젊은 남자애가 와갖고 감사 인사도 하고 찾아오면서 여성분이 이제 감동을 딱 매겨갖고 그냥 또 카페에다가 2차 댓글 남기네. 이런 분이 어딨냐 이 세상에. 이런 주인장이 어딨냐. 이거 감사 인사도 하고 찾아오면서 아주 인성이 됐다. 2차 주문 거죠. 2차 주문 카페에서 막 감동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을 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SNS는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결국엔 소통입니다. 얼마나 그 고객과 진심으로 이제 소통할 의지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다가갈 수 있느냐가 저는 소통.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막 뭐 SNS 하면 뭐 해라 저 해라 사진 몇 개 올려라 뭐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사실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홍보 마케팅 한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께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이 내 편으로 끌어들이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댓글 하나 달아도 무조건 달고요. 욕해도 솔직히 저 유튜브 하면서 각오한 적 있었거든요. 그럼 욕하겠지. 욕 안 하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없어요. 다행히. 생각보다 아직 뭐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근데 생각보다 없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은 예? 좀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보세요 나중에.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고객과의 소통이니까. 그래서 대표님들이 어차피 온라인 마케팅 1시간 반 갖고는 사실 뭐 크게 제가 뭐 알려드리거나 그러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핵심적인 거는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의 광고 통해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구글의 메커니즘 보여드렸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조금 가장 획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소통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튜브를 할 생각을 지금 고민을 하셔라.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 뭐 미리 캠퍼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얘가 알려드렸던 아이콘 파인더라든지 픽사베 이런 콘텐츠를 주는 사진이라든지 아이콘 주고 이런 또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이런 데에 가셔서 손쉽게 또 디자인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대표님들? 궁금한 거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5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 받고 인사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주십시오. 네. 네, 네. 내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해시태그를 했는데 그럴 때 이게 많이 다른 사람이 있고 작게 다른 사람이 있고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이 있고 의견을 때 어느 정도가 제일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알고리즘이 해시태그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시태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다 좋아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조건 컨텐츠 달면 무조건 해시태그 답니다. 다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이 좋아해요. 그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도하게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이상 과연 해시태그가 10개 이상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 알고리즘, 구글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 수익이 제가 많은 편이에요. 구독자에 비해서. 그리고 영상에 비해서 되게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70달 한 달 만에 67달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되면 그런데 근데 해시태그가요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조건 다시는 게 좋은데 과도하게 달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해시태그라도 과도하게 달 필요는 없고 해시태그의 원래 개념은 뭐죠?
그렇죠. 큐레이션이에요. 정보의 바다입니다. 너무 많아요. 저 세상의 정보는. 근데 그걸 다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해시태그 하나 탁 누르면 그 정보가 모아지죠. 이렇게. 그죠? 검색이 되면서 나한테 이렇게 모아져서 오잖아요. 그 해시태그 단 정보들이. 큐레이션 서비스거든요. 결국에는 나한테 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키워드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다는 건 좋대. 무조건 달긴 다는데 10개 이상은 굳이 필요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원래 네이버 알고리즘이 10개만 달게토록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제 30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원래는 초반에는 10개만 달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이 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저분합니다. 오히려 콘텐츠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많이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있어요. 클릭수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노출돼서 많이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왕이면 많이 찾는 키워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찾는다? 아까 보여드렸죠? 네이버 검색 광고 가셔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키워드들을 검색해서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는 작업.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게끔, 컨텐츠에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오늘 좀 짧게 이렇게 좀 만나게 됐는데 마지막 인사를 좀 하면은요. 정말로 여러분 부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운 도시.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또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또 비콘 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오면서도 거리가 너무 이뻐서 혹시나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 보신 분들은 부산 오셔갖고요. 플레이그라운드 있죠. 여기가 무슨 역이었죠? 제가 내릴 때 망미역. 예, 망미역에 오르면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저도 망미역에 대해서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망미역 오셔갖고요. 여기 되게 좋으니까 한번 와보시고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강의를 한 권혁 중이고요.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 부산시와 그리고 우리 창업자님 만나셔서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